중앙아시아의 심장부에 국가라기보다는 열병의 꿈처럼 느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침묵의 장막과 광활한 사막 뒤에 숨겨져 세상과 고립된 땅입니다. 이곳의 도시들은 순백의 대리석과 금으로 지어져 태양 아래 찬란하게 빛나지만 결코 도착하지 않는 배우들을 기다리는 영화 세트장처럼 유령 같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은 외부 세계의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지도자가 흰색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검은색 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 이름을 금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으며 최고 지도자가 팝스타, 말 조련사, 그리고 DJ 역할을 하는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것이 21세기 은둔의 왕국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황금빛 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감옥, 영혼 없는 황금 도시. 아시가바트 거리를 걷는 것은 부와 권력의 눈부신 환각 속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웅장함과 광기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부 부처부터 주거 블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물이 수입된 이탈리아산 흰색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사막 태양 아래 눈부신 빛을 바라며 망막을 태우고 눈을 가늘게 떠야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적 집착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백색 대리석 건물 밀도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석유 자금이 투입된 허영심 가득한 프로젝트로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투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완벽함은 죽어있기 때문에 섬뜩합니다. 웅장한 대로변은 6차선이지만 차량이 없고 공원은 1mm 단위로 정돈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놀거나 연인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아닌 조각상을 위해 설계된 도시입니다. 이곳의 침묵은 무겁고 이미 깨끗한 포장도로를 닦는 거리 청소부의 웅궁거리는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깹니다. 이곳은 기능하는 수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영묘, 질서가 절대적이고 혼돈이 금지된 웅장한 대리석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흰색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건축에서 멈추지 않고 이 유령 같은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에까지 확장되어 현대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법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어둠과의 전쟁, 색깔이 범죄가 될 때. 오늘 아시가바트 길모퉁이에 서 있다면 통계적 확률을 거스르는 시각적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나가는 모든 차가 흰색 또는 은색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도로를 단색의 행렬로 만든 한 가지 집착에서 비롯된 정부의 도의 명령입니다. 2015년 경고나 법률 통과 없이 국가는 사실상 검은색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찰대는 어두운 색 차량을 거리에서 직접 압수하여 견인하고 소유주들은 당황한 채 길가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 정당화는 행동 자체만큼이나 기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흰색이 행운과 순수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따라서 검은색은 제거되어야 할 불운을 상징한다고 여깁니다. 시민들은 잔혹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흰색으로 다시 칠해야 했으며 이는 하룻밤 사이에 가족들을 파산시키는 재정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더러운 차를 운전하는 것 또한 도시의 깨끗한 미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범퍼에 먼지가 조금만 있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눈부시게 밝은 세상에서 개인의 취향은 지도자의 미신 재단에 희생되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정부가 당신의 복종뿐만 아니라 당신이 볼 수 있는 색깔까지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미세 관리 수준은 외부 세계에는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조율한 괴짜 같은 인물의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독재자, 한 남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원맨쇼.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 폭군은 공포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행동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지도자가 정치와 퍼포먼스 아트의 경계를 허물며 쇼의 절대적인 스타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구르방울리 베르디 무하메도프를 만나보십시오. 그는 대통령의 정의를 산산조각내고 자신만의 블록버스터 영화 속 액션 영웅의 기괴한 캐리커처가 된 인물입니다. 국영 TV를 켜면 정책 토론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대통령이 불타는 분화구 주변에서 경주용 차를 드리프트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권총으로 표적을 쏘고 내각 회의 중에 금괴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DJ로서 신시사이저로 비트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무섭도록 뻣뻣한 정부 관리들이 완벽하게 일제히 박수치는 가운데 강제로 시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할 정도로 거대한 자아의 광경이며 풍경 곳곳에 박혀있는 순금 조각상으로 불멸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의 얼굴이 항상 태양을 따라 돌도록 회전했던 악명 높은 기념물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는 살아있는 밈이자 끝없는 웃음의 원천이지만 그의 청중에 갇힌 사람들에게 그 부조리함은 절대 권력의 가면이며 박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외과의사, 건축가, 시인, 그리고 운동선수, 즉 어떤 분야에서도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만능의 대가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통제와 완벽에 대한 절박한 욕구는 자신의 이미지에서 멈추지 않고 시민들의 사생활에까지 폭력적으로 확장되며 특히 여성의 몸과 얼굴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침묵하는 아름다움. 여성의 신체 단소서, 아스터쇼, 단속. 황금 조각상 아래를 걷는 여성들을 자세히 보면 문화적 전통이라기보다는 국가가 강요한 제복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획일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숨막히는 미문, 위원의 규칙들이 전국을 휩쓸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 이념의 전장으로 만들었고 현대적인 자기 표현은 사실상 범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조용한 십자군을 시작하여 미용실 단속과 염색약, 매니큐어, 인조 속눈썹, 성형 시술과 같은 일상용품에 대한 금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외래 영향이 투르크메니스탄 유산의 신성함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들은 몸매를 감추는 길고 전통적인 바닥까지 오는 드레스를 선호하도록 현대 패션을 포기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타이트한 데님이나 짧은 치마를 입는 것은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개인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지우고 획일화된 국가미학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통제는 허영심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년 동안 여성들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터무니없는 정부 미신에 근거하여 차량 운전을 임의로 금지당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여성의 외모와 이동성에 대한 자율성이 박탈되어 전통적 가치라는 국가의 극장에서 수동적인 소품으로 전락하는 정권입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생물학과 아름다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람들의 숨쉬는 공기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불법 바이러스, 체면을 살리기 위해 현실을 금지하다. 세계의 다른 지역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 동안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험이 존재한지 않는 척했습니다. 전 세계 보건기구들을 경악시킨 조치로 정부는 공개 담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금지하고 의료 브로셔, 병원,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이를 삭제하여 치명적인 병원체를 법령으로 불법화했습니다. 몇 달 동안 국영 언론은 대규모 자전거 랠리와 붐비는 축하 행사 이미지를 방송하며 이웃 국가들이 감염의 압력으로 무너지는 동안 무적의 건강 이미지를 투영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을 단순히 질병 없는 낙원에서 공황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구금했습니다. 그러다 믿기지 않는 오웰식 부조리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인구가 치명적인 가장극에 동참하도록 강요당하고
정권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국가적 가스라이팅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진실을 묻으려 노력하는 동안 그들은 땅 위에 보이는 상처, 특히 반세기 동안 통제 불능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대한 불타는 구덩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우연한 지옥, 50년 동안 불타오른 실수. 수도 아시가바트의 무균적인 대리석 환상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3시간 동안 카라쿰 사막의 용서 없는 공허 속으로 들어가면 마치 지하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듯 무섭도록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칠흑 같은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분화구가 격렬한 오렌지색 분노로 빛나며 밤하늘로 열기와 썩은 유황 냄새를 내뿜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로 전 세계적으로 지옥의 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1971년부터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는 지구의 종말론적인 상처입니다. 그 생성 이야기는 일련의 실수입니다. 소련 엔지니어들이 석유 시추 작업을 하던 중 땅이 무너져 시추 장비를 삼키고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분출되었습니다. 가스가 지역 마을을 오염시킬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불을 붙이기로 결정했고 몇 주 안에 불이 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세기 이상 맹렬하게 타오르는 지하 지옥을 점화했습니다. 대조는 극명합니다. 수도는 차갑고 정교하게 통제된 집착이지만 이 분화구는 거칠고 혼란스러우며 길들일 수 없는 불이며 인간 공학에 대한 자연의 저항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상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이 사고에 대해 당황해하고 대통령은 가스 매장량을 절약하기 위해 불을 끄는 방법을 찾도록 전문가들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명소로 남아있으며 두려움 없는 여행자들이 그 가장자리에 캠프를 치고 시면을 응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땅에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을 나타낸다면 이 나라의 동물 사랑은 훨씬 더 부드럽지만 똑같이 강박적인 국가 영혼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신성한 짐승들, 말이 인간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곳. 인권이 종종 뒷전으로 밀리는 나라에서 왕족 대우, 무조건적인 사랑, 심지어 자신들만의 국경일까지 누리는 특권 계층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말과 개입니다. 이 집착은 먼저 아알테케 말에 집중됩니다. 이 품종은 너무나 전설적이어서 국장에 새겨져 있으며 금속처럼 반짝이는 털이 액체 금속처럼 빛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황금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통 신들에게만 바쳐지는 경외심으로 대우받는 국가적 우상입니다. 대통령 자신도 그들에 대한 책을 쓰고 시를 헌정했으며 이웃 카자흐스탄에서는 주식인 말고기를 먹는 것이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 행위로 간주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숭배는 마구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당혹스럽게 한 조치로 정부는 수도 중심부에 거대한 50피트짜리 알라바이 셰퍼드개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금으로 도금된 이 동상은 위험 있는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압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식탁에 음식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라에서 태양 아래 빛나는 황금개를 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광경입니다. 지도자는 심지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리며 선물했는데 이 순간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 동물들은 국가적 자부심과 힘의 상징이며 최첨단 시설에서 애지중지 보호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디지털 감옥에 갇혀 고립된 현실과 극명하고 조용한 대조를 이룹니다. 디지털 블랙홀, 소음시대, 침묵. 현대 세계에서 정보는 산소와 같지만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인구가 빨대를 통해 숨을 쉬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방화벽 중 하나 뒤에 고립된 디지털 어항 안에서 운영됩니다. 전 세계의 다른 지역이 초연결되어 있는 반면
이곳에서 인터넷은 발견의 도구가 아니라 제한의 지뢰밭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왓츠앱과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차단되어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뉴스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국가는 정권이 승인한 번영과 행복만을 보여주도록 선별된 웹에 소독된 인트라넷 버전을 제공하여 인터넷을 정부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반영하는 디지털 거울로 만듭니다. 실제 웹에 접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며 1990년대 다이얼업 시대를 연상시키는 속도에 비해 평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단절은 심리적 거품을 만듭니다. 시민들은 국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는 세계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는 대규모 고립에 대한 무서운 실험이며 21세기에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물리적인 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단지 연결 케이블을 끊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빛나고 통제된 침묵은 대리석 수도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훨씬 더 암울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숨겨진 빈곤, 황금 더미 위에서 굶주림. 아시가바트의 빛나는 환상에서 불과 몇 마일만 벗어나면 흰 대리석 커튼이 걷히고 정부가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파괴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그 시민들은 두바이나 카타르에 필적하는 생활 수준을 누려야 합니다. 대신 평균적인 투르크멘, 사람들의 현실은 황금 동상과 역겹도록 대조되는 매일의 생존 투쟁입니다. 수도가 반짝이는 동안 지방에서는 배급된 빵과 밀가루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길고 굴욕적인 줄이 늘어서 있다는 보고가 새어나옵니다. 현금은 희귀한 유령입니다. 사람들은 텅 빈 ATM에서 몇 시간 동안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기다리며 자신의 월급을 인출하기를 바라며 암시장 환율은 통제불능으로 치솟습니다. 농촌 마을의 인프라는 종종 붕괴되어 불안정한 전기와 물을 공급받으며 도시의 잘 가꾸어진 공원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이는 이 정권의 궁극적인 비극입니다. 신들을 위한 도시를 건설할 만큼 부유하지만 자국민에게 기본적인 풍요를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정부입니다. 대리석 도시는 단지 권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평등의 상처를 덮기 위해 착용하는 가면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중성을 목격하는 것은 이 나라를 방문하는 것을 죄책감 어린 관음증처럼 느끼게 하며 시작하기조차 악명 높게 어려운 여정입니다. 카라쿰 사막의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고 하얀 대리석 도시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밤하늘을 배경으로 가스 분화구의 영원한 불꽃이 타오를 때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단지 이상한 법률 목록이나 황금 동상들의 집합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역설입니다. 화려하게 만들어진 환상과 가혹하고 침묵하는 현실 사이에 갇힌 나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깨어날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무섭고 완전히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이 은둔 왕국의 장막 뒤를 들여다본다면 아시가바트의 침묵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료 가스와 전기가 제공되는 황금 도시에서의 삶이 제한되었지만 그 대가가 당신의 목소리, 자유,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미지의 세계로 떠난 이 여정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고 이 영상을 다른 탐험가와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주변 세상을 계속해서 질문하세요.